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 SQL이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진짜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떠세요? 오늘 그 물밑에 숨겨진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게 꽤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처음 배운 그 SQL9의 표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SQL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SQL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이 배경을 알아야 모던 SQL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와닿으실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0년대에 시작해서 92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표준이 딱 자리를 잡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의 SQL 표준은요, 92년 버전에 비해 무려 5배나 커졌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멈춰있던 그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많은 기능이 추가된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마커스 비난트가 한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셀렉트, 조인, 그룹바이 같은 것들이 전체 모던 SQL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에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강력한 기능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가상의 음악 스트리밍 앱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사용자 정보를 담은 유저즈 테이블, 그리고 노래 정보가 있는 송즈 테이블,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노래를 언제 들었는지 기록하는 플레이즈 테이블.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 이 간단한 스키마를 가지고 모던 SQL로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볼 모던 SQL 도구는 바로 CTE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스파게티 같은 쿼리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CTE는 그걸 막아주는 아주 깔끔한 해결사입니다. 서브 쿼리 안에 또 서브 쿼리가 들어가고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짠 쿼리인데도 해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고통,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CTE입니다. CTE, 즉 공통 테이블 표현식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복잡한 쿼리를 논리적인 단계별로 잘라서 각각의 단계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임시 변수나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WITH라고 쓰고 우리가 만들 임시 결과의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메인 셀렉트 문에서는 이 이름을 마치 원래부터 있던 테이블인 것처럼 그냥 가져다 쓰면 끝!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쿼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진짜 까다로워하는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바로 계층 구조 데이터를 다루는 재귀 쿼리입니다. 우리 음악 앱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한 사용자가 A 노래를 듣고 바로 이어서 B, 그 다음에 C를 들었을 때 이 전체 듣기 세션을 어떻게 한 번에 쫙 뽑아낼 수 있을까요? 플레이즈 테이블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여기 플레이드 아프터라는 컬럼이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이전에 재생된 기록의 아이디를 가리키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디가 6인 기록을 보면 플레이드 아프터 값이 5죠. 이건 바로 5번 기록 다음에 재생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디 7은 6번 다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자기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바로 이럴 때 재귀 쿼리가 진짜 마법을 부립니다. 재귀 쿼리는요, 아주 특별한 CTE인데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면서 이 연결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찾아주는 정말 똑똑한 녀석입니다. 재귀 쿼리의 로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시작점, 즉 플레이드 애프터가 비어있는 첫 번째 노래를 찾아요. 이게 기본 단계고요. 그 다음부터는 재규 단계예요. 바로 직전에 찾은 노래를 플레이드 애프터 값으로 갖는 다음 노래를 찾아라. 이 과정을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에요. 바로 윈도우 함수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기존의 그룹 바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 줄의 데이터를 그냥 한 줄로 꽉 눌러서 요약해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별 데이터가 가진 소중한 디테일이 다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윈도우 함수는 달라요. 원래 있던 모든 행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 옆에다가 계산된 결과값을 살짝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도 보고 전체적인 요약도 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윈도우 함수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은 파티션 바이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창문, 윈도우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티션 바이 유저 아이디라고 하면 사용자 아이디별로 데이터를 싹 다 분리해서 각각의 독립된 그룹, 즉 창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오더 바이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별로 나뉜 각각의 창문 안에서 데이터를 특정 순서로 정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생시간 순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들은 노래부터 지금까지 누적 재생시간 같은 계산을 순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각 사용자별 재생 목록의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도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합해서 쓸 줄 알아도 여러분의 SQL 코드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먼저 CTE로 쿼리의 뼈대를 깔끔하게 잡고 그 안에서 필요하면 재귀 쿼리로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서 정교한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던 SQL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능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읽기도 쉽고 기능은 강력하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부담도 덜 주는 그런 효율적인 코드를 말이죠. 오늘은 SQL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매일 쓰는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무 익숙해서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강력한 기능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한번 다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